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통통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14kg 감량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흑역사에 대한 기억, 그리고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다 꺼내야 돼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솔직하게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살이 쪘을 때는 보통 사진 찍는 거를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앨범에 있는 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체중은 어떻게 변했고 그에 따라서 몸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체중일 때 식단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키가 172에서 173 나올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냐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몸이 다 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뚱뚱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미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다이어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이어트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사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체육 임용고사는 실기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실기시험을 잘 보려면 체중이 좀 가벼운 상태로 시험을 봐야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체중이 항상 한 64에서 65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억지로 운동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제 체중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이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제가 54kg까지 감량을 했거든요. 10kg를 뺀 거죠. 지금 이때 사진을 보면 되게 마르고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름 사진인데 항상 긴팔 입고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저 때는 칼로리 제한으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저 때는 항상 춥고 항상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54kg를 찌고 그건 진짜 찰나였고요. 다시 체중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했던 체중은 57kg 정도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볼 때까지는 57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체중을 감량을 할 때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1400kcal로 제한을 해서 섭취량은 1400 정도를 맞춰서 먹었고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꼬박꼬박 했고, 그리고 매일 15,000보 이상씩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가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걸어가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식단이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거의 1년 동안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지 채식을 하는데, 그리고 막 먹는 것도 아닌데도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반년 정도 만에 이전 체중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노력해서 뺀 살이 반년 만에 도루묵이 된 거죠. 근데 살이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찌더니 2년이 지나니까 제가 74kg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체중을 쟀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마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뚱뚱 했던 적도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체중도 많이 찌긴 쪘는데 무엇보다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살이 계속 찌는데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전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오늘은 진짜 적당히 먹자,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한을 잘 하다가 가끔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이성의 끈이 놔지고 그런 폭식을 하고,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다시 자책하면서 칼로리 제한을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가 맨날 술 취한 황현수 또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술 취해서 먹을 때 그게 비롯된 거는 음식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계속 쪘던 거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면서 떨어졌던 대사가 회복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거 다 몰랐으니까 나름 살을 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 강박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먹지는 못하는데 살은 계속 찌고 피부에는 막 뭐가 이상한 게 계속 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월경도 왔었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진단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되게 총체적으로 뭔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제 소원은 진짜 제발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시도하기 전이 체중이 훨씬 덜 나갔고 그때는 음식 강박도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음식 생각을 하고 먹을 때는 살찔까봐 충분히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계속 음식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제 자신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 다큐를 봤을 때 제가 진짜 너무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진짜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명작인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제발 한번 보세요. 여튼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지금까지 살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은 절대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지방을 엄청 먹었는데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칼로리 제한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이 빠지고 그래서 보는데 제가 또 전공이 체육이다 보니까 생리학을 좀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리학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원리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대학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납득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한 2주, 3주 정도를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일단은 내 몸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어차피 뭐 제 인생의 최고 몸무게를 나날이 갱신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2016년에 저는 저탄고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는 생각처럼 살이 막 엄청 쭉쭉 빠지지는 않았어요. 시작하고 나서 제가 빠진 체중이 7kg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제가 74에서 시작을 했는데 67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 대한 내용이 한국어로 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지방의 누명 다큐멘터리 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게 너무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체중이 67kg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을 할 만큼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댓글에 니나 살 빼고 와라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지금이야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당분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살이 빠진다, 그리고 건강해진다, 이게 약간의 정설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니었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인슐린 얘기? 그거는 진짜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모두 칼로리 얘기만 했었고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2016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2016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한창 태양의 후예 하고 시그널 하고 도깨비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였죠. 그리고 저도 저탄고지,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하면서 7kg이나 빠졌지만 사실은 더 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정체기가 반년 정도가 갔어요. 보통 정체기 반년 정도 간다고 하면 식단 포기하고 다이어트를 그만두거나 다른 식단으로 갈아타거나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정체기가 길어도 이 식단을 유지했던 이유가 식단을 하는데 몸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 떨어진 대사가 다시 정상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는 잘 몰랐죠. 몸이 어떤 식으로 좋아졌냐면 처음에는 제가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게 체온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체온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손발이 따뜻했던 적이 없는데 손발도 따뜻해졌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갑자기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생활을 할 때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집중력이나 이런 두뇌 활성 같은 것도 엄청 좋아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무월경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됐었는데 무월경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검사 해보니까 갑상선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체중은 변하지 않았는데 몸이 하나씩 좋아지니까 식단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그렇게 하나하나 변하는 거를 되게 신기해 하면서 좀 기다렸어요. 그때도 몸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감량이 시작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음식 강박이 사라지더라고요. 정체기가 와도 먹는 양을 억지로 줄이거나 식단 비틀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서 체중을 급하게 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아, 몸이 좋아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식 양도 제가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강박이 점점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저는 음식 강박은 전혀 없고요. 식사 때도 배부르게 아주 잘 먹고 있고, 이제 술에 취해도 폭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제가 얻었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별다르게 식단을 바꾼 게 아닌데 체중이 서서히 감량되기 시작하더니 64kg까지 감량이 됐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유지했던 체중이 된 거죠. 이렇게까지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1년 했으니까 그 1년 동안 망가진 몸을 다시 복구하는데 2년이 걸렸던 거죠. 물론 그 사이에 1년 반은 채식을 했고 반년은 키토제닉 식단을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체중이 제가 63kg 밑으로 내려간 게 마음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했을 때 말고는 없어서 저는 그 정도가 제 체중 감량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운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혼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스포츠 하는 거를 훨씬 좋아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자전거에 꽂히게 된 거죠. 로드 자전거를 사면서 국토 종주도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하한선이었던 63kg을 깨고 62, 61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또 성격이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전거 시합을 준비하면서 운동량을 갑자기 많이 늘리니까 체중이 58kg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58kg까지 빠지니까 제가 도저히 이거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혈압 그리고 맥박도 좀 낮은 편인데 일반인에 비해서 누웠다가 보통 한 번에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오잖아요. 그게 앉았다 일어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찌우려고 탄수화물 먹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60kg 정도의 체중을 쭉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술 약속이 생기거나 밖에서 누군가와의 약속이 연달아서 생기고 막 이러면 체중이 좀 늘어요. 그래서 한 62점 몇? 63 가까이 되긴 하는데 63을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체중을 유지한 게 지금 한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 강박도 없고요.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도 전혀 없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식단을 벗어나도 먹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그냥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집에서 요리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제가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한 7년, 8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 양을 늘려서 먹어도 간헐적 단식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굳이 시간을 따져서 먹진 않는데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식단 방법을 키토 단식이라고 하거든요. 키토제닉 식단과 간헐적 단식 식단을 결합한 식단인 거죠. 이 식단의 특징은요,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부를 때까지 먹고요. 대신에 가공식품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자연식품의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탄단지 구성은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7 정도의 구성으로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이고 지방량을 많이 늘린 식단인데요. 이렇게 식단을 하면 평상시에 지방대사가 활성화돼가지고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거든요. 혹시 저처럼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화시키셔야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누구나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체중계 숫자보다는 몸의 정상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을 하시면 다이어트 강박이 없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결국에는 20대 때보다 30대 중반인 지금이 훨씬 더 날씬하니까요. 혹시 제가 한 식단의 2주 식단 예시표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신청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그 시기를 좀 더 빠르게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대사 정상화, 호르몬 정상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이어트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도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강박 없는 즐거운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